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우리가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다음날 아침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악취가 나는 변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가 되면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인돌, 머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적게 생기면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해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채취에서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채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따르는 2차성 질환들이 많은 대사 질환입니다. 혈압, 당뇨, 암, 신장의 문제, 또 통풍의 문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이 독소는 이 몸에서 약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을 산성한 체질로 만듭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성 체질을 몸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이 칼슘을 자꾸 분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암이 되는데요. 암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기, 촉진기, 그 다음 진전기 총 3단계로 암은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을 예로 들어보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잔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잔디가 점점 커지죠. 이게 촉진기, 점점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잔디가 내 마당을 넘어서서 이웃집 마당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진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의 이 3단계 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진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만 해도 이 3단계를 모두 다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암 환자들은 반드시 이 동물성 단백질 또 우유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자도 체간, 몸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될 때는 이 독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는 해롭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또 6배가 더 길죠.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 6배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몸에서 독소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채식주의자냐 베지테리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선택하기 쉬운 메뉴가 또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번 이하는 저도 고기를 또 먹게 되고 또 반찬에 있는 것도 소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씩 먹는 소량 섭취하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라고 봅니다. 쥐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똑같이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20%의 단백질을 준 경우와 총 칼로리에 또 5%의 단백질을 줬을 때 5% 미만을 줬을 때는 아무리 발암물질이 있었어도 쥐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
정도의 이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쥐에게 암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로 했을 때는 두 경우 다 모두 암이 생기지 않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코넬대 명예 교수님의 실험에서 밝혀졌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큰 규모의 연구였던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가 문제지 우리가 소량 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제 고기의 비중을 매일매일 고기를 좀 먹는 습관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고 20%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 기준도 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5%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몇 젓가락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크 300g, 500g, 600g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좀 과잉 섭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쌀밥 위주의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소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금 작은 이제 염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화 에너지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힘이 듭니다. 몸에 이물질이 되는 것들과 이제 싸워주고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화시키는데 또 온 힘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쌀밥 위주의 식사, 빵이나 면 종류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을 좀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약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가 좀 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소화에도 집중이 되면 몸이 굉장히 이제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좀 식사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좀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을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환자 중심의 그런 음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일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이 또 있습니다. 과일을 생각하면 몸에 필요한 당분, 에너지를 주면서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를 할 때 소화시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굉장히 쉽게 얻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인류학에 관련된 그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후에 쌀을 주식으로 또 밀을 주식으로 먹게 된 후에는 더 이제 20% 이상의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키가 10cm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농업혁명이 안전한 이 음식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그 전에 먹던 이제 과일이나 채소 그런 신선한 음식의 비율이 줄어들고 또 가공된 음식 또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로 바뀌게 되면서 인류가 당뇨나 각기병이나 펠라그라 이런 많은 질병들에 더 많이 걸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 또 염증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소화에 효소가 많이 필요한 음식보다는 이제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식사를 조금 더 하시고 통곡식, 공식의 식사는 좀 식사 전체의 20% 미만 이렇게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